안녕하십니까, PMP홀릭입니다. 저희 PMP홀릭에서 칠판에 대한 강의를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자, 데일리로 한 문제씩 푸시면서 이런 게 바로 칠판이구나 라고 느끼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PMP홀릭과 이미 공부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요, 어떤 것? 기출문제를 통해서 사실상 칠판을 다 체득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굳이 칠판에 대한 책을 보지 않고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요, 6판에 대한 베이스와 그리고 우리 애자일 프로세스를 학습을 하고 거기다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미 여러분들께서는요, 어떻게 칠판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요, 이게 칠판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 데일리로 한 문제씩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데일리로 한 문제씩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체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꾸준히 하루에 한 문제씩 들으시고 또 복습 저녁에 해주시고 그렇게 데일리로 진행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PMP홀릭은요, 네이버 카페 익스트림 스터딩이라는 그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방문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칠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칠판은요, 어떻게 되어 있죠? people, 그리고 process, 마지막 environment, 이렇게 세 가지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people에서 42%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요, process에서 50% 시험에 나오고요, 마지막 environment에서 얼마큼 8% 정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요, 비즈니스 엔바이러먼트 쪽은요, 포기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떤 게 피플이고 어떤 게 프로세스고요, 우리가 골라서 공부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요, 문제를 보고서 이게 피플의 어느 프로세스 쪽에서 어느 태스크 쪽에서 나와 있으니까 그 태스크는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걸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상 책에 나와 있는 목차를 보고서 피플이 어디고 프로세스가 어디고 엔바이러먼트가 어딘지 정확하게 내가 찝어낼 수는 좀 힘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지 PMBOK 칠판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people 프로세스 다룰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볼까요? 이전에 인도물의 품질 기준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어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오고 있죠? 인도물의 품질 기준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 품질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이 된다라는 거 어디서 배웠었죠? 자, 6판 기준으로 6 에디션에서 충분히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다라는 것, 6판에서 어떻게 배웠었죠? 자, 베이스라인이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에 외부 기관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변경하였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인도물을 변경했어야 했다. 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외부 기관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준을 변경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 프로젝트에 끼치는 영향 뭐죠? EEF죠? 비즈니스 엔바이러먼트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물에 대해서 뭔가 변경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 베이스 자체가 칠판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 뭐라는 거죠? value. 그리고 6판에서 나오는 deliverables보다 더 강조되는 게 뭐다? outcome. 혹은 value. 가치가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요,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물을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EF, 외부 환경 요인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PM이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A번, 정부 기관에서 도입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프로젝트 팀 교육 일정을 수립한다. B번, 교육관리대장을 업데이트하고 경영진에게 새로운 표준을 알린다. C번, 새로운 규정이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변경 요청을 제출한다. D번, 프로젝트 활동이 표준을 준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구조화되고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설정한다. 자, 이렇게 보기를 보면요, 다 틀린 보기가 있을까요? 틀린 보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랬었죠? PMBOK Body of Knowledge에서 이렇게 하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더라 라고 해서 더 강조하는 거, 우리가 더 제안하는 것을, PMBOK에서 제안하는 것을 찾는 게 정답이죠. 그럼요, 과연 PMBOK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것이다? 태스크 10번 Manage Project Change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 첫 번째, anticipate and embrace the need for change.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표용을 한다, 아우른다. 변화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follow change management practice. 우리가 변경 요청에 대한 그런 practice를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determine strategy by to handle change.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변경을 한다라는,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죠. execute change management 하고요. strategy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우리가 방법론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etermine a change response.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to move project forward. 프로젝트를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자, 정리를 해보면요. 예측을 한다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표용을 하고 예측을 한번 해본다. 이게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향력을 한번 분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세 번째로요, 변화를 실행을 한다라는 거죠. 메소드를 따라서 실행을 한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그 반응을 보고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스크 10번의 Manage Project Change에서 말한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요. 뭐를 해야 된댔죠? 처음에 영향력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6판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요, 영향력을 분석을 한 다음에 변경을 실제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CCB를 요청을 한다라는 거 예전에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A번이나 B번이나 D번보다는요 더 정확한, 우리가 PMBOK에서 강조하는 건요 C번 프로세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런 뭔가 외부에서 변경이 나오는, 프로세스의 변경이 필요한, 혹은 인도물의 변경이 필요한 문제가 접근이 나왔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먼저 인력 교육이라든지 표준을 알린 거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변경 요청 프로세스. 이 변경 요청 프로세스에 따르는 우선적으로 프로세스를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경 요청 프로세스라고 하면요, 우리가 뭐였었죠? 6판에서 배운 거라고 보면요, 먼저 영향 평가, 그리고요 변경 요청 뭐였었죠? CCB, 그리고요 그에 대해서 실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변경 요청이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요, 외부에서 먼저 변경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우리 프로젝트 팀에서 영향도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CCB 그리고 실행,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단지 이 변경 요청을 먼저 우리가 적용을 하느냐, 팀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표준을 알리는 것을 적용을 하느냐 관점에서 보면요, 당연히 변경 요청을 먼저 제출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만 가지고서 순서를 조금 나열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C번을 프로젝트 상에서 우리가 먼저 하고, 그리고요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팀 교육 일정을 수립한다든지, 혹은 교육 관리대행 업데이트하고 경쟁의 새로운 표준 아니다. 일단은요, 팀을 먼저 교육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B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D번은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보기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은요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문제였었다?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였었죠. 프로세스 중에서도 변경 요청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PMBOK 7판에서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7판에서 조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조정의 개요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다가 고딕체로 좀 말해놨는데요. 더욱 적합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적용을 말한다. 뭐에 대해서? 조정은 프로젝트 관리 접근 방식, 거버넌스 및 프로세스를 주어진 환경과 당면 과제에 더욱 적합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적용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네요. 한마디로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더 괜찮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 환경 및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맞출 수 있다. 자, 여기 뒤에 프로젝트는 필요가 없고요. 조정 대상이 뭐죠? 생애 주기 및 개발 방식 선택, 프로세스, 참여, 도구, 방법 및 결과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조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작업에 가장 적합한 개발 방식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초기 개발 방식 선택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직의 변경 사항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조직에 맞게 조정을 해 나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요인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검사 및 조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실제 개발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아마 여기서는 나오는 산출물에 대해서 계속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일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 조직에 맞게 조정이라고 나와 있죠. 조직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방법론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 방식을 가지고 어떤 조직 수준에 맞게 소규모 조직과 소규모 프로젝트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조직의 방법론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소규모 프로젝트면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대규모 프로젝트면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프로젝트 수준에 맞게 조정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나온 건 어느 부분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나왔던 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나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경적 요인에 맞게 우리가 또 조정을 할 수 있었었다. 그런데 여기서 배경이 되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칠판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만 막상 시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요, 우리 변경 요청 프로세스, 통합관리 프로세스에 나와 있는 변경 요청 파트 6장에서 학습한 것으로 우리가 답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PMBOK 7판으로 변경됐다라고 해서 6판을 버린 게 아닌 것이죠. 6판에 있는 내용들을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일리로 한 문제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